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모교 데이트가 개최됐습니다. 간송 옛집 개관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제2회 도봉구 청소년 축제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BS 도봉 주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제260회 도봉구 의회 임시회가 개회됐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건들을 가지고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의회는 지난 14일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4일은 개회식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여러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뒤이어 17일과 1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19일과 20일은 구정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 의회 임시회가 살기 좋은 문화도시 도봉구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20일에는 도봉구 학부모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법제화된 학부모회의 체계적 정립과 학부모들의 건강한 지역 교육 활동 참여의 계기를 마련해 줄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는 관내 학부모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학부모가 행복한 도봉교육을 주제로 학부모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알차고 풍성한 토론회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까지 거쳤다고 하는데요. 토론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미리 제출된 우리 아이들의 바른 먹거리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등 총 6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학부모가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도봉구에서는 주민화합과 소통을 도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모교 데이트인데요. 이번에는 마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업지기와 같은 공간 관계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뜻깊은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난 20일 구청 다목적 회의실에서는 구청장과 마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업지기 관계자 30여 명이 모여 모교 데이트가 진행됐습니다. 구청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된 이번 데이트도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마을 공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공간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모교 데이트를 통해 주민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역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제2회 도봉 혁신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민관학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미래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또 혁신교육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도봉구에서는 제2회 도봉 혁신교육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토크 콘서트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도봉구 혁신교육의 느낌표를 찍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구청장과 함께하는 500인의 혁신교육 토크 콘서트도 개최됐는데요. 2017 도봉 혁신교육지구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학생 대표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주민자치위원장까지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가감없이 주고받으며 편안한 형식으로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도봉 혁신교육 박람회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구의 객원 아나운서 이경현 학생이 전하는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객원 아나운서 이경현입니다. 지난 21일 도봉구 시루봉로에서는 뜻깊은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의 가옥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는데요. 간송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고
문화재 가치를 인식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념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난 21일에는 간송 옛집 개관 1주년을 맞이해 이를 기념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간송 옛집의 우물터와 바깥 마당에서 상황극으로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이곳에서 공연팀 소풍 가는 길이 간송 옛집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극으로 풀어나갔습니다. 뒤이어 옛집 대문에서는 현판 제막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대문 안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니 간송 선생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얽힌 이야기로 다시 상황극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옛집 대청에서는 간송 선생이 수집한 문화재를 감상하는 상황극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한 1주년 기념 행사에 구청장과 재단 대표가 서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뜻깊은 이번 기념 행사에 많은 방문객들이 흡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기념 행사를 통해 다양한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22일에는 제2회 도봉구 청소년 축제가 열렸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무한하게 발전하라는 뜻의 앞글자를 따서 축제의 이름도 도발이라고 합니다. 그 도발적인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난 22일 도봉구청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도봉구 대표 청소년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제2회 도봉구 청소년 축제 도발인데요. 이번 축제는 지난 4월에 구성된 청소년 문화기획단 청년이 7개월에 걸쳐 기획해왔다고 합니다. 제2회 도봉구 청소년 축제 도발은 청소년들의 연결고리, 청년이 도봉구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 만든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 때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끼와 열정의 마법학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맞이한 도봉구청 곳곳에는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득했습니다. 1부와 2부 축제가 각각 지하 1층과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는데요. 댄스나 마술 공연은 물론이고 놀거리와 먹을거리가 준비된 28개의 체험 부스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구청 야외 광장에서는 청소년 60여 명이 개막을 알리는 플래시몹으로 볼거리를 선사했는데요. 모두가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도봉구 청소년 축제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활동들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22일 도봉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제1회 도봉 청소년 영상제가 개최됐습니다. 따돌림이나 스마트폰 중독, 자살, 자퇴와 같은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를 그들의 시각으로 재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청소년 영상 제작을 통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올해 처음 개최되는 도봉 청소년 영상제인데요. 청소년들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들을 그들의 시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57개 팀 315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이번 영상제는 개인 분야 5개 팀과 팀 분야 5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는데요. 뒤이어 12대문 극장에서는 수상 작품의 상영식과 축하 공연이 이어지면서 더욱 뜻깊은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2달간 열심히 만든 거라서 정말 상 받아서 기쁘고요. 사소한 얘기라도 영상으로 전달하는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청소년들이 영상제에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제 다른 친구들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저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1회 도봉 청소년 영상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관심사를 사회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링과 교류의 장을 열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시야도 넓혀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제 오색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산으로 등산객의 행렬이 이어지는 계절 가을인데요.
도봉구에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을 배울 수 있는 도봉구민 등산학교 7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등산복과 등산 장구를 갖춘 주민들이 도봉산장에 모였습니다. 지난 19일 도봉구민 등산학교 7기에 참가한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은 전문 강사의 설명에 따라 기초적인 등산 요령과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며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암벽 등반장으로 이동해 암벽 등반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 가지 등반 장비의 사용법과 착용법을 배우고 주민들은 이날 도전할 암벽을 보고 상기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장비를 착용한 주민들은 하나 둘 조심스럽게 로프에 의지해 다소 가파른 암벽도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등산 학교에 참가한 주민들은 서울 산악조난구조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안전한 등산의 기초를 배우며 등산의 즐거움을 맛봤는데요.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 소리가 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팠었는데요. 이걸 하면서부터요. 허리가 많이 나아서 갔고요. 병원도 요즘 안 다녀요. 오니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참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만 늘 이런 행사를 자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민 등산학교를 통해서 도봉구민 모두가 안전한 산행을 통한 사고 예방과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가길 기대해 봅니다. 항마을 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서관 방문 없이 책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심장, 신장장애 1급에서 6급이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항마을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도봉혁신지구사업 톡톡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저소득 청소년 멘토링과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대학생 이상의 지역 주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비가 내린 후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외출 시 마스크나 스카프를 착용해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세심한 호흡기 관리로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도봉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